네, 끝으로 한 중국인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한 행동이 논란이라고요. 예, 이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 용머리 해안을 찾았던 한 관광객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아이를 바닥에 앉혀서 용변을 보게 한 뒤에 닦은 물티슈를 바다에 던지고 용변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옆에는 인솔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지를 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절벽이 절경인 천연 기념물이지만 출입로가 좁고 밀물이 빠르게 차올라 관광객이 몰리면 관리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등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광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서 공개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小厨入局战现在开始 요리사 100명이 급을 나눠 대결하는 구도는 물론 세트 디자인과 카메라 워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흑백 요리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본떠서 이렇게 중국판으로 제작하려면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단 제작한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방송사의 외국 프로그램 포맷은 1년에 최대 한 건만 수입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만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침해 사례가 50개 프로그램 관련 6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내 제작진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 자문 명목으로 프로그램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냐. 부담스러우면은 그 이름은 뭐 그냥 안 나가게 해줄 수도 있다. 대놓고 베낀다는 푸념까지 나오지만 중소 제작사는 물론 대형 유통사까지 즉각 대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성향이 제각각인 중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에 피해 배상 집행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K 컨텐츠 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 차원에선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중국 내 저작권을 등록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인근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산 일출봉에서 단체로 춤추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여성 10명이 성산일출봉 동암사 인근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붉은 치파오를 맞춰 입고 미리 연습을 한 듯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추는 여성들 뒤로는 예술단이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을 든 남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국내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노래까지 크게 틀어놓고 관광지에서 매너가 아니다. 백두산에서는 태극기도 못 꺼내는데 제주도에서 왜 저러냐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 한국인 유튜버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에 태극기를 빼앗기고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서 태권도 공연하듯 비슷한 것 아니냐, 그냥 촬영용 같다 등의 옹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90만 명 중 68.4%인 130만 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관련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도면 하고수동 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중국인 카페 직원이 오성홍기를 설치해 공분을 일으키는가 하면 공공장소, 노상방뇨 및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 적발 건수 또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 4,806건에 달했습니다. 또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 중국인들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에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 한 남성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주변을 경계하며 다른 일행까지 살핍니다. 고무보트로 460km 바다를 이동해
제주로 미립국한 중국인들의 이동 모습입니다. 미립국자 6명을 전원 검거한 해경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4개월간 준비된 계획범죄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책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1인당 400만 원씩 걷어 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고 특히 보트 조종과 자금 관리 등 구체적인 범행 역할까지 나눈 뒤 사고에 대비해 3명이 보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연습까지 진행했습니다. 25년 5월경 미립국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해안 경비를 뚫기 위한 치밀함까지 확인됐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GPS 플로터 장비에 찍힌 항로를 따라가다 추적을 피하려 해안에서 20km 떨어진 곳부터는 전원을 끄고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과거 수년간 제주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알게 된 지인의 도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휴대폰들은 전부 다 바다에다 버리고요. 데이터만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쓰던 핸드폰들을 갖고 와가지고 통신 수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안경비의 문제와 소형 고무보트 식별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안경계를 뚫으며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미립국 사건. 이번 중국인 미립국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을 실행해 경비와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은 더 세밀한 미립국 차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순식간에 자판기 통통입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자판기 앞에 앉아 상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만류하자 중국어로 심하게 화를 내기까지 하는데요. 한 아이돌 팝업 스토어에서 상품을 모두 구매해가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은 글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글쓴이는 구매 제한이 없어서 업자들이 자판기에 있는 상품을 모두 가져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해당 영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가며 논란이 됐습니다. 현지에선 영상 속 두 사람을 한정 판매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팔아 마진을 남기는 황리우로 추정했습니다. 황리우는 중국에서 암표상이나 리셀러 등 되팔이 업자를 일컫는 말로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돈벌이가 되니까 이러지 쓰나미처럼 쓸어가네,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일, 진짜 팬이라면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